반갑습니다. 박상미입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잠시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넨 중앙역에서 저랑 아주 닮은 얼굴이 제게 다가와서 외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왔고 한국에 가서 꼭 엄마를 찾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친구가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배꼽에 탯줄을 달고 노량진 수산시장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고 그 옆에는 나는 미혼모여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미야, 네가 한국에 가면 꼭 내가 너를 찾아갈게. 내가 엄마를 찾는 과정을 도와주고 그 과정을 누군가 다큐 영화로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제가 기술을 배워서라도 꼭 영화로 찍어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친구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면서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서울을 여행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엄마를 같이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보람있을까. 반드시 우리가 영화도 찍어야지. 그런데 인천공항에 갔을 때 저는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나를 버린 거야?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국을 저주하면서 살 거야. 제가 받은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개강을 했고 저는 학교에서 다큐 영화 제작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회의 이야기를 같이 다큐 영화로 찍고 그리고 그 영화로 영화제를 열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면서 토론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말 고맙게도 저희 학생들은 다 수긍을 했고 저희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과 그리고 미혼모들을 만나서 다큐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우측에 있는 사람은 제인정 트랭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산타 모자를 쓴 미인이 셰넌 두나 하이트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찍었는데요. 제인정 트랭카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피의 언어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로 2004년과 2005년에 미국에서 주는 아주 큰 문학상을 3개나 받습니다. 피의 언어에는 대왕나비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왕나비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제인의 이야기가 바로 피의 언어 소설에 나온 대왕나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인은 한국에 와서 트랙이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을 도우면서 미혼모 가정 아이들을 또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산타 모자를 쓴 셰넌 두나 하이트는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 친구도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한국을 찾아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자 셰넌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해외 입양의 문제점과 그리고 해외 입양을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버리는 사회에서 함께 키우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석사 논문을 씁니다. 저 사진의 모습처럼 셰넌은 많은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산타 이모가 되어서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열심히 영화를 찍어 나갈 수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았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제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속에서 셰넌에게 질문을 합니다. 셰넌, 내 친구는 영원히 한국을 저주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셰넌은 왜 한국에 돌아온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셰넌이 저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혼모는 내 엄마의 과거이고 아이들의 미래는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너의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저는 그들이 엄마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엄마도 미혼모였다면 한국 사회에서 나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나를 보낸 친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사이예요. 서로의 내 편이 되어주면서요. 셰넌의 말을 듣고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장 낮은 자세로 앉아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들의 아픈 마음과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미혼모 가정 아이들은요, 김씨, 이씨, 박씨는 아주 행운아라고 그래요. 엄마가 아주 특이한 성을 가졌을 경우에는 엄마의 성을 따랐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힘들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에 와야 되는 날이 가장 싫습니다. 미혼모 가정 아이들 중에 엄마가 일을 해야 돼서 어머니 창간 수업 이런 곳에 갈 수 없을 때에는 저희가 함께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운동회에 가서 같이 달리기도 해주고, 또 상미 이모는 아주 인기가 좋은 축에 속합니다. 어머니 달리기도 제가 해서 1등을 한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화를 찍으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서 저희는 영화라는 것이 볼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다큐 영화를 찍으면서 서로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너도 아팠구나. 또 셰넌처럼 나를 보낸 엄마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서로가 치유를 받았던 거죠. 그 영화 속에는 제 친척 동생도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졌지만 힘들게 마음을 먹고 아이를 낳아서 씩씩하게 키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동생이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과 정말 뒤지지 않게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생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뜨겁게 다시 끌어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영화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데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이는 사진은 많은 예쁜 아이들이 앉아있지요. 영화가 맺어준 제 딸들입니다. 이곳은 안양여자소년원입니다. 저희가 이 학교에 찾아가서 영화 치유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를 몰랐던 영화인들을 모아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또 영화를 사랑해서 그 영화를 보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선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년원에 가서도 수업을 하고 교도소에 가서도 영화 치유 학교를 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편지 한 장이 보이시지요? 제가 학생에게서 받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저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찍은 영화의 제목 마더 마이 마더인데요. 그 영화를 본 뒤에 셰넌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셰넌 언니에게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퇴소하기 며칠 전날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셰넌 언니, 어쩌면 언니는 이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몰라요. 저는 소년원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아원에서 살다가 장기가출, 특수절도, 성매매 등으로 여러 번 여기에 들어왔어요. 사실 저 그렇게 나쁜 애 아닌데 고아원에 살기 싫어서 일부러 가출하고 그리고 사고치고 자수해서 여기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소년원이 편해요. 친구도 많고 선생님들도 엄마같이 따뜻하고 계장님은 아빠 같고 저 이런 얘기 처음 해요. 왜냐고요?
영화를 보니까 언니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 같으면 한국이 진짜 싫어서 욕하고 안 올 것 같은데 언니는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삶을 살더라고요. 가슴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세상이 싫고 아빠처럼 불 지르고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영화 속에 나온 언니를 보면서 처음으로 나도 언니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힘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롤모델이 생겼어요. 이제 중등 검정거시도 보고 미용 기술도 배워서 어른이 되면 소년원에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5살, 16살입니다. 이 아이들의 제명은 제가 아무리 제명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도 어른들이 붙여준 제명을 이 아이들은 자기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매매, 특수절도, 성매매, 알선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웠어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게 있고 씨가 마른 게 있습니다. 소년원과 교도소의 공통점은요, 흘러 넘치는 건 시간이고 씨가 마른 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지 아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아치유학교를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선한연대 선생님들이 함께 가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교도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는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흘러 넘치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사랑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콩나물시루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얘기하셨어요. 교도소에 가서 이런 영아치유 수업을 하는 것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을 끊임없이 부으면 저기서 밑빠진 독으로 계속 물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물을 먹고 콩나물은 쑥쑥 자랍니다. 저는 요즘 정말 잘 자란 콩나물과 새싹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퇴소하는 아이 하나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빠랑 결혼을 해달라고.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나 욕하고 반항이 심한 아이였어요. 영화 보고 질문하라 그러면 허벅지 안쪽 살 어떻게 빼느냐, 나가면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느냐, 이런 말로 저를 놀리기만 했었는데요. 그 아이가 엄마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많이 변화했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법무부 교화방송국에서 5만 8천 명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영아치유 수업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 아빠도 무기수로 교도소에 있는데 선생님 수업 듣는다고 하더라. 제가 나가면 돈 열심히 벌어서 수업료 2배로 내겠다 라고 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 흘러내리는 밑으로 밑빠진 독으로 빠져버리는 물을 볼 것인지 쑥쑥 자라는 콩나물을 볼 것인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